자, 이제 어레이 데이터 타입과 또는 어레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레이가 오브젝트로서 객체로 취급받으면서의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이 메소드들에 있습니다. 그 메소드들이 많이 있고요. 굉장히 유용한데 그 메소드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어레이의 그 엘리멘트들을 문자열로 변환해 주는 그러한 그 메소드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value of라는 게 있고요. toString이라는 거는 거의 모든 객체가 다 문자열로 만들어줄 때 하는 거니까 동일하게 존재하는데요. value of라는 게 toString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우리한테 제공되는 메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value of를 한번 볼까요? 뭐뭇의 값을 디스플레이 하라는 의미 같죠? try yourself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지금 보는 것처럼 fruits가 앞에서 봤던 많은 얘들처럼 과일 4개를 엘리멘트로 갖는 그러한 어레이고요. 그 fruits라는 어레이 value of 가로 열고 닫고 하면은 이 그 내용들을 하나씩 다 디스플레이 해주는 겁니다. 이 컴마로 연결해서요. 4개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냥 원래 값을 그냥 디스플레이 해도 똑같은 결과가 얻어지는데, 사실은 그 똑같은 결과가 toString이라는 그 메소드가 디폴트로 사용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value of와 toString은 같은 그런 메소드라고 봐도 문제 없고요. 즉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썼을 때도 value of의 결과와 마찬가지고요. 역시 디폴트로 우리가 아무런 그 아규먼트를 안 주고 그 메소드를 호출 안 해도 value of를 fruits를 달라 그러면은 그 값이 사실은 toString으로 바뀌어서 toString 메소드가 적용이 돼서 디스플레이 된다고 보시면은 맞습니다. 또 하나 비슷한 의미를 갖는데 join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연결해 주는 건데 toString과 거의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구분자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를 fruits라는 변수에 넣어놓고요. 그 fruits.join이라는 메소드를 쓰면 이것을 다 연결해 주는데 디폴트로 만약에 우리가 그 연결자, 즉 separator를 우리가 구분자죠. 제공해 주면 그 구분자를 가지고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집니다. 만약에 아무런 아규먼트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그 value of랑 똑같은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구분자를 안 주면,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스트링으로 구분자를 제공해 줌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join이라는 메소드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popping과 pushing. 자, 자료 구조를 배운 사람들은 다 많이 아는 용어입니다. pop과 pushing이라는 단어가 특정한 엘리멘트 마지막 거 하나를 뽑아내는 거고요. 푸싱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하나씩 앞에다 집어넣는 이런 방법인데요. 즉 배열로 작업하다가 요소를 지우거나 또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그 방법이 때때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쓰는 게 popping이라는 메소드와 push라는 메소드인데요. 그러니까 pop과 push라는 메소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팝이 바로 그 항목을 빼내는 거고요. 그리고 배열의 항목을 밀어넣는 걸 push, 말 그대로 미는다는 뜻이죠. 자, 팝 같은 경우에는 배열의 마지막 요소를 빼냅니다. 그리고서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마지막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에서 우리가 fruits.pop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마지막 게 망고죠. 요 망고가 사라진 그러한 배열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리턴 받게 되죠. 사실은 그것을 만약에 다른 어레이에다가 다른 변수에다가 넣게 되면, 자, 이그젬플 한번 볼까요? 그 입력값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그 4개의 과일,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를 fruits라는 변수에 넣어놓고요. 이거를 일단은 디스플레이를 먼저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개만 보이죠. 왜 그러냐면 fruits.pop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이 fruits라는 배열의 마지막 엘리멘트 망고를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fruits를 쓰니까 없어진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요 다음에 또 하나 fruits팝을 .pop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한 번 더 쓰면,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파핑을 2번 하는 거니까 망고 없애고 애플 없애고 오렌지까지만 나오게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응용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push라고 하면요. push는 배열의 끝에다가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 때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끝이라는 건 제일 마지막, 인덱스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지금 한번 볼까요? 그 try yourself를 한번 해서 우리가 이그젬플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ry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마지막에 그 키위가 하나 더 들어와 있죠?
아까 그 팝 했을 때 망고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푸시를 하면은 여기에 새로운 게 들어갑니다. 물론 새로운 엘리멘트를 제공을 해줘야겠죠. 지금 보세요. 프루츠가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라는 4개의 엘리멘트로 되어 있던 건데 그것을 제일 먼저 일단은 4개를 다 써줬어요. 먼저 document.getElementById demo inner HTML에서 프루츠를 써준 거고요. myfunction이라는 함수를 클릭하면 버튼을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데 fruits.push kiwi 그러니까 키위라는 엘리멘트를 하나를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서 프린트했더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하나를 더 집어넣어 볼까요? 아까처럼 fruit s.push 가로 열고 요번에는 뭘 넣어볼까요?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 멜론, MELON, 멜론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한번 넣으면은 이와 같이 결과가 키위도 들어가고 멜론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키위와 멜론 사이에 한번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fruits, fruits.pop, 팝. 우리가 알다시피 팝이라는 걸 쓰면 마지막 걸 지워버리죠. 그러니까 키위가 집어넣어졌다가 키위가 들어간 거를 빼고 다시 멜론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멜론만 여기 추가된 상태로 우리가 또 변형된 그런 예를 한번 실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팝 같은 경우에는 빼낸 문자열을 우리가 리턴 받는 거고요. 푸시 같은 경우에는 리턴 받는 게 뭐냐면 새로운 엘리멘트가 들어감으로써 그 배열의 길이가 늘어났겠죠. 그 배열의 길이가 반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팝과 푸시와 유사한 그러한 기능을 또 어레이의 앞부분에다가 해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쓰는 것이 shifting이라는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shift 또는 unshift를 사용하면 됩니다. shift는요, 팝인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팝은 마지막 것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shift는 그 첫 번째 것에 대해 작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게 빠져나오는 거죠, shift는. 그래서 그 나머지들은 당연히 인덱스가 앞쪽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이동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동해서 당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try yourself에서 들어가 보면 예제는 똑같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인데요. 이것을 출력하면 당연히 이 4개가 출력되겠죠. 자, 다음에 try를 누르면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에서 바나나가 없어졌어요. 첫 번째 게 오렌지예요. 자, 왜 그러냐 볼까요? 지금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이 my function에 가서 보면요. fruits.shift 즉 shift라는 메소드를 쓰면 첫 번째 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거를 한 번 더 제가 카피해서 페이스트해서 2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바나나 빠져나가고 오렌지 빠져나가면 애플과 망고만 남겠죠. 바로 그런 결과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shift는 그러니까 빼내는 거고요. unshift는 집어넣는 겁니다. 즉 새로운 요소를 배열 앞에다 추가할 때 unshift를 사용합니다. 앞에서 봤던 것과 유사한 예제인데요. 그 푸시 때와 마찬가지로 unshift lemon 하면 어떻게 돼요? 바나나 앞에 레몬이 들어가게 돼요. 한번 결과를 볼까요?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가 있는데 try를 눌러보면 레몬이 그 앞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때 사용하는 메소드는 unshift lemon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소 변경이라는 요 내용은 이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배열의 요소들은 사실 인덱스 넘버로 접근되죠. 그러니까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 하나하나 접근할 땐 0번째, 그죠? 또는 그 1번째. 근데 그것을 바꾸려면은 그 0번째 엘리멘트에 키위를 넣으면은 이제 바나나가 키위로 바꾸는 거겠죠. 뭐 이 얘기는 앞에서 많이 다뤘던 얘기고요. 랭스 속성이 있어서 배열 뒤에다가 새로운 거 추가할 때는 fruits.length index 즉 length라는 거는 하나, 둘, 셋, 4개이기 때문에 4번째 인덱스는 망고 다음이거든요. 거기에 추가할 때 우리가 키위를 추가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멘트를 지울 때는 delete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지금 delete를 사용하게 되면요. 사용하면 좋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push나 그러니까 팝이나 그런 스플라이스를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딜리트는 그 엘리멘트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덱스 위치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남는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무슨 작업을 하냐 볼까요? delete fruits 0번째 delete라는 메소드를 여기서는 키워드를 쓴 건데 그걸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undefined가 됐죠.
즉 undefined는 누구를 디스플레이 해본 거냐면은 fruits 0번째만 디스플레이 해본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fruits 전체를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은 요 앞부분에 그 첫 번째 엘리멘트가 그냥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ruits의 1번 인덱스를 디스플레이 하라. 그러면은 그 살아있는 원래 게 그대로 나옵니다. 즉 오렌지가 나오겠죠. 오렌지가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런데 0번째가 undefined로 되게 할 때 이 delete라는 키워드로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차라리 대치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지우거나 할 때는 다른 pop 또는 unshift 또는 shift 같은 거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어레이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에 또 다른 그 메소드 하나가 지원되는 게 있는데요. 스플라이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플라이싱 메소드는 새로운 항목을 그 임의의 자리에 추가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약간 추가적인 기능이, 즉 대상 엘리멘트의 어느 거를 또 지울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그젬플로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 앞에서 쓰던 4개의 과일이 fruits에 저장되어 있고요. 자, fruits, splits 번호 2개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숫자는 다음에 오는 이 내용들을 어디에다 집어넣을지 집어넣을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덱스니까 바나나, 오렌지, 애플 자리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집어넣을 때 그 두 번째 오는 인덱스는 대상을 지울 거냐 말 거냐입니다. 0은 안 지우는 거고요. 1을 주면 1개를 지우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 결과를 한번 try를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레몬하고 키위라는 요 엘리멘트들이 애플 자리, 원래 있던 애플 자리로 싹 들어왔죠. 그리고 지우라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것들이 그냥 계속 진행된 거고요. 만약에 한 번 더 그냥 버튼을 눌러볼까요? 또다시 애플 자리가 아니라 이번엔 레몬 자리가 두 번째 엘리멘트 자리니까 또 인덱스 2에 또 들어오고 계속 이런 작업을 반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우고 쓰고 싶다, 애플 하나를, 그러면은 여기다가 1을 누르게 되면요. 즉 애플을 지우고 요거 2개를 쓰는 거고요. 여기서 한 번 또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레몬을 지우고 레몬 키위가 들어가겠죠. 그죠? 레몬 지우고 또 누르면 레몬 키위가 또 키위만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는 인서트 기능, splice라는 메소드를 기억하시면 적절하겠습니다. 이런 그 스플라이스를 사용할 때 우리가 매개 변수를 조금 잘 사용하면요, 좀 영리한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구멍이 생기지 않게 요소를 제거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추가를 할 때 추가할 내용을 써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가겠죠. 그 대신 그 지울 내용을 써주면 그 부분이 사라지겠죠. Try yourself를 볼까요? 한번. 지금 보다시피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에서 누르면 바나나만 사라졌어요. 하나만. 또 누르면 오렌지 하나씩 앞에 게 사라지죠. 일종의 앞에서 봤던 그 shift 기능 그리고 unshift의 메소드하고 유사한 건데요. 지금 다시 한번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를 fruits에 넣고요. fruits.splice 01, 그러니까 0번째 인덱스 자리에 가서 하나를 지워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나나가 지워주고, 만약에 이걸 2개를 지워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처음에 2개를 지워버리겠죠? 자, 역시 배열하고 관련된 것 중에 중요한 메소드가 sorting일 겁니다. 우리가 sort라는 그 메소드를 쓰면 자연스럽게 그 알파벳 순서로 정리를 해줘요. 일단은 기준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 순서로 정렬을 해줍니다. 즉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는 알파벳 순서라면 애플이 먼저 나오고 바나나, 그 다음에 망고, 오렌지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결과를 볼까요?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가 try 누르면 애플, 바나나, 망고, 오렌지 스펠링 순서로 알파벳 순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쓰는 방법 fruits.sort 하면 sorting된 다음에 저장되어 있고요. 그거를 디스플레이 한 겁니다. 자, reverse라는 메소드는 배열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순서를요. 그러니까 사실은 sort와 이런 리버스를 쓰면 배열을 내림차순으로 거꾸로 정렬할 수도 있겠죠. 즉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를 sorting한 다음에 리버스 하면은 거꾸로 오렌지부터 망고, 바나나, 애플. 자, 결과 한번 볼까요? 트라이트 보면 오렌지, 망고, 바나나, 애플. 이때 이와 같이 그 리버스 오더로 되려면 2번 쓰면 되는 겁니다. 자, sort라는 메소드와 리버스 메소드를 뒤집어주는 메소드를 쓰면 가능하겠죠. 자, 숫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숫자는 만약에 기존의 sort를 그냥 쓴다 하면은 그 정확한 sorting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자열 sorting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를 주더라도요. 그것을 문자처럼 여기서는 간주를 해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sort 함수는 값을 문자열로 정렬하고요. 그리고 문자열에 따라 작동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애플이 먼저 오는 거죠. 바나나보다는요. 그러니까 숫자를 줬을 때 그거를 문자 형식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문자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숫자를 25하고 100, 당연히 25가 작은 숫자고 100이 더 큰 숫자죠. 그렇지만은 문자로 봤을 때는 1이 2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즉 100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25가 나중에 오는 이런 소팅이 됩니다. 그래서 소트 메소드를 쓰긴 쓰되 숫자로 정렬을 해주게 되면요, 당연히 틀린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것을 피하려면 컴페어 함수, 비교 함수라는 것을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결과인데요. 한번 봅시다. 쓰는 방법을요. 일단 40, 100, 1, 5, 25, 10 지금 숫자를 갖고 있는 어레이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1 다음에 5 다음에 10 다음에 25 그렇게 돼야겠죠. 만약에 일단은 이 결과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트라이를 먼저 볼까요? 제대로 정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1, 5, 10, 25, 40, 100 그런데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함수 하나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커멘트 아웃 하고요. point point.sort 가로 열고 닫고, 자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결과 비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즉 기존의 sort를 쓰면요. 1, 10, 100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5. 왜냐하면 이걸 문자 취급한 거예요. 앞에 있는 첫 자가 1일 경우가 먼저 나오고요. 2일 경우, 그 다음 4일 경우. 자, 그런데 숫자의 뉴메리컬한 밸류로서는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때 바로 이와 같은 소팅 방법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건데, 어떤 함수를 제공해 줘야 되냐면 그 두 개의 값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함수를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펑션 a, b 두 개의 아규먼트를 accept하는 함수를 주는데 그 결과가 a-b를 리턴하도록 한 겁니다. 즉 어떤 결과일까요? a가 더 크면은 포지티브한 값이 나올 거고요. a가 더 작으면 우리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즉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값으로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가르쳐줄 때 이러한 비교 연산자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즉 포지티브 값이 나오면 앞에 있는 게 더 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함으로써 소위 소팅을 하도록 이런 펑션 함수를 같이 제공해 줘야지만 숫자가 이렇게 제대로 정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렬되는 것을 거꾸로도 정렬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한번 볼까요? 자, try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0, 40, 25, 15, 1. 이거는 어떻게 한 걸까요? 지금 왜냐면 함수 자체를 거꾸로 된 함수를 주면 돼요. 지금 보다시피 포인트 소트에다가 펑션 a, b를 주는데 그 변수값 두 개를 이번엔 b-a 값을 주죠. 그러니까 뒤집어지니까 그 순서가 거꾸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교를 a, b가 앞에, 그러니까 a가 크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의 거꾸로 된 함수를 주면 그 거꾸로 된 함수를 써서 정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뉴메리컬한 숫자를 정렬할 때 쓰는 그 함수, 비교 함수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번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목적은 정렬을 알파벳이 아닌 또 다른 정렬 순서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게 비교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교 함수는 전달되는 인수에 따라서 값이 음수 또는 0 또는 양수값이 나오도록 제공해 줘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숫자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a-b 첫 번째 값 마이너스 두 번째 값 이러한 식으로 함수를 주면은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이렇게 정렬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었죠.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열에서 또 중요한 메소드가 아마 최고값 또는 최저값을 찾는 응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최고값과 최저값은 소팅에서 우리가 첫 번째 것 그리고 또는 리버스드 소팅에서 첫 번째 거를 찾으면 그게 바로 답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아까 봤던 똑같은 숫자들 40, 100, 1, 5, 25, 10을 포인트에 넣어놨고요. 얘를 소팅한 게 있죠. 즉 b-a로 소팅하면은 이건 거꾸로 된 소팅입니다. 그러니까 큰 숫자가 제일 앞에 나오고 마지막에 작은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걸 골라내라. 그러면은 결과가 100, 제일 큰 값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2000을 하나 더 넣어볼까요? 당연히 그러면 결과가 2000이 나와야겠죠.
마찬가지로 제일 작은 값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정상적인 a-b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줬을 때 그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정렬이 되니까 그때 첫 번째 엘리멘트가 1이겠죠. 자, 배열들을 붙여주는 방법, joining, 그 concat이라는 우리가 그 스트링에서도 사용된 그 메소드인데요. 배열에도 이 concat이라는 메소드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두 배열을 붙일 때 쓰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아주 간단하죠?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과 세 사람의 이름이 있는 배열이 있는데 그 소녀 이름, 뭐 소년 이름이라고 돼 있네요. 소녀 이름 뒤에다가 소년 이름 배열을 붙이려면 concat 한 다음에 그 배열을 주면 되고요. 이와 같이 특정한 배열 뒤에다가 우리가 더 추가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배열을 붙이려면 concat 뒤에 아규먼트를 또 계속해서 넣으면 됩니다. 즉 임의의 수의 배열 매개 변수가 허용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 example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열을 또 잘라서 우리가 그 일부분을 끄집어낼 때 필요한 그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또 가끔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slice라는 메소드인데요.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1부터 3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마지막 엘리멘트는 exclusive죠. 보통 첫 번째 거는 시작점이고요. 그러니까 바나나, 오렌지, 레몬, 애플, 망고에서 지금 예를 들면 오렌지, 레몬을 잘라내고 싶다. 그래서 하나의 어레이를 만들고 싶다. 여기 인덱스가 0, 인덱스가 1일 거고요. 거기서 2, 3까지 잘라내라 그러면 3 앞에서 멈추기 때문에 slice 1, 3 하면은 이렇게 오렌지, 레몬, 즉 잘라낸 어레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트링에서도 유사한 그러한 문법이 있었는데요. 매개 변수 두 개 중에 두 번째 게 생략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열의 그냥 나머지 끝까지 다 우리가 리턴해 주는 거였죠. 즉 fruit slice 1 하면은 오렌지 이후에 나머지를 다 잘라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우리가 어레이 메소드들을 살펴봤으니까 한번 이제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Exercise 1. Use the pop method to remove the last item from the fruit tray. 우리가 pop하고 push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끝 부분에 있는 거를 지우거나 아니면은 그 추가할 때 쓴다 그랬죠. 즉 여기서는 마지막 거를 잘라낼 때 어떻게 pop을 쓰려니까 한번 볼까요? 즉 그 fruit를 다 디스플레이 했는데 디스플레이 하기 전에 fruits.pop 즉 마지막 거를 그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런 fruits를 우리가 라이팅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바나나 오렌지가 라이팅 되려면 이렇게 fruits.pop을 쓰고 그러면은 애플이 사라질 때니까요.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볼까요? 푸시 메소드를 쓰랍니다. 마지막에다가 키위를 넣을 때 fruits 어레이에다가 키위를 넣는데 정확히 예제로 봤던 겁니다. 그죠? fruits.push 푸시인데 넣을 엘리멘트 값을 줘야 되겠죠? 그죠? kiwi 키위. 그런 다음에 fruits를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하라 그러면 애플 뒤에 키위가 추가된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use the splice method to remove orange and apple. 오렌지하고 애플을 지우는데 splice를 쓰래네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스플라이스 메소드를 쓰는 방법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fruits 한 다음에 splice 스플라이스는 그러니까 추가하면서 그것을 지우는 건데 추가를 하지 않고 그냥 지우기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추가하는 엘리멘트만 주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엘리멘트는 위치인데요. 우리가 오렌지하고 애플을 지우려고 싶으면 오렌지 위치가 첫 번째 거죠. 그죠? 거기서 몇 개를 지우고 싶어요? 오렌지와 애플 두 개를 지우고 추가할 거 있느냐?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엘리멘트 두 개를 그냥 나머지 뒤에 따라오는 그 추가할 내용을 쓰질 않으면 제거 요것과 요것이 두 개가 제거만 되겠죠. 한번 볼까요? 바나나, 키위, 즉 오렌지와 애플이 제거된 상태로 이 fruits가 제공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example 한번 봅시다. Use the sort method to sort the array alphabetically. 자, 알파벳 순서로 소팅하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하죠. fruits, sort, 가로 열고 닫고 하면은 바나나, 오렌지, 애플, 키위가 이렇게 애플, 바나나, 키위, 오렌지 상태로 소팅된 상태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어레이가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에 concat 메소드를 써서 그 girls와 boys라는 배열을 붙여주랍니다. 같이 연결해서 자 볼까요? girls가 세실리, 론 그리고 boys가 에밀, 뭐 터비아스, 라이너스인데요. 자 children은 그 여기다가 지금 넣으래네요. 그러니까 girl
girls 뒤에 concat concat 메소드를 쓰는데 그 뒤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어레이 이름을 boys를 제공해주면 girls 뒤에 boys가 합해져서 그 children이 나타나는 지금은 undefined였죠. 우리가 완성하기 전에는 볼까요? 지금 5개의 이름이 그 연속적으로 girls 이름과 boys name이 그 추가돼서 디스플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